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릴 적 학교 폭력 피해를 겪었던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는 안타까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 폭력 근절 방안과 가해자 처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학교 폭력 문제 두말할 것 없이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 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가늠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조금이나마 저희가 피부로 와닿을 만한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박예리 순천대 교수 연구팀은 학교폭력 피해 이 경험이 신경정신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고 그에 관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설문조사 방법은 2020년 9월 전국의 만 19세부터 27세까지의 대학생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을 했다거나 시도한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설문 대상자의 34%가 아동기에 심리적이나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의 경우 54.4%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리고 13%는 실제로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아동기 때 입었던 이 학교 폭력의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진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표로도 봤지만 더 체감이 와닿는데 물론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에 해결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피해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알려도 사실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힘든 것은 학교폭력 그 자체로도 사실 힘들지만 이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무력감이 사실 더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실제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보면요.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어도 그 3분의 1 가량은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언어 폭력의 경우에는 해결되지 않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도 언어 폭력은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많아요. 아이들끼리 장난이고 아이들끼리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학교 폭력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실제 그 정순실 부자의 경우에도 불복 절차에서 이거는 말로 한 거기 때문에 맥락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학교 폭력이 아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학교 폭력의 범위를 축소하고 또 언어 폭력으로 입는 피해를 장난으로 치부하는 행위가 피해 학생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알린 피해 사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정말 막막할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피해 학생들이 힘든 건 학교 폭력 그 자체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무력감 그리고 나의 고통이나 나의 힘듦을 어디에도 이해받지 못하는 고립감도 또 한 번 힘들게 하는데요. 더구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인들의 관심과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모나 아니면 선생님처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이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충격이 사실 또 다른 폭력이나 또 다른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이 사람을 불신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인지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 학교 폭력 문제가 논란이 된 게 최근에 여러 계기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드라마에서 학교 폭력을 다루기도 했고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이 됐다가 아들의 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까지. 근데 이 정순신 변호사 논란으로 인해서 이 가해자들에게 이 소송이라는 게 사실 방패로 쓰인다, 무기로 쓰인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학폭위에서 지금 이런 소송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학폭위에서 나오는 이런 조치는 일종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인정되는 재판 청구권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소송을 두려워해서 일선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처리하는 이 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언론에서도 좀 자꾸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해서 이 학폭
조치가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발간한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를 보면 가해 학생에 대해서 이런 조치가 나오면 행정심판이 제기가 됐든 행정소송이 제기가 됐든 생기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소송이 제기가 되면 일단은 생기부 기재를 멈추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그 가이드에 생기부의 기재를 언제까지 하도록 그렇게 뭐 명시적인 기한이 없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한번 생기부에 뭔가 기재가 되면 나중에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라는 이유에서 근데 일선 학교에서는 소송이 제기됐다라고 하면 그 소송이 나올 때까지 일단 멈춰두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가해 학생이 뭐 수시 전형에 지원을 한다거나 해서 그 시간이 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입시에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 학생의 학폭 전력이 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결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소송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선 학교에서 소송을 두려워해서 제대로 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사실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기록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뭐 길게는 졸업 후에 2년 정도까지만 기록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심의를 거치면 삭제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기재 자체도 조건부로 유예할 수가 있는데요. 예. 조금 어떤 조치가 나왔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뭐 서면 사과나 아니면 뭐 교내 봉사활동 같은 경미한 조치 같은 경우는 그 가해 학생의 태도에 비추어서 조건부로 기재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기재를 유예하고 그리고 실제 기재가 된 경우에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뭐 교회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출석 정지나 아니면 전학처럼 좀 중징계 같은 경우는 기재를 하되 이제 졸업 후에 2년 후에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또 이건 역시 가해 학생의 이제 행동 변화를 보면서 심의를 통해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상처가 생기면 이 아물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 피해 학생의 말처럼 씻을 수 없는 상처라는 말이 참 먹먹하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인천 또 현대시장에서 점포 55곳이 한꺼번에 타버리는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 인명피해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그 4일 밤 네. 밤 11시 58분경에 인천 동구에 있는 현대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인데요. 4시간가량 점포 55곳을 태우고 나서야 이제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시장이라는 곳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고 예. 또 시장의 운영이 이제 끝난 시점이라서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정말 인명피해가 없었다니 다행인데 그런데 이 화재가 방화로 밝혀졌습니다. 이 방화범이 결국 붙잡혔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네, 이 방화범은 40대 남성입니다. 예. 이 남성은 밤 11시 58분경부터 10분가량 이 여러 곳에 불을 놨는데요. 뭐 시장 내부 3곳 그리고 뭐 시장 밖에 있는 쓰레기 더미나 아니면 인근에 주차된 이 소형 화물차에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은 이제 CCTV를 추적을 해서 이 다음 날 아침에 이 남성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이제 긴급 체포를 했는데요. 이 남성은 처음에는 나는 불을 지른 적이 없다. 나는 시장에 예. 간 기억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CCTV를 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그제서야 방화 혐의는 인정은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술에 취해서 왜 내가 불을 질렀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관련해서 요즘 주치 감경에 대한 폐지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음주를 한 상태로 벌이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남성에게 지금 적용되는 법조는 일반 건조물 방화죄입니다. 예. 이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하는 굉장히 중범죄인데요. 그런데 실제 법원에서 일반 건조물 방화죄에 적용되는 그러니까 양형 기준은 1년 6개월에서 3개월 정도입니다. 예. 가중을 해야지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가중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성은 지금 나는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치 감경이 되는 거 아니냐,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심신미약에 대해서 감경을 할 수 있는 규정은 감경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감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주치 감경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폐해가 나오다 보니까
요즘 법원에서는 쉽게 심신미약을 가지고 감경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사실 피해 이 범위가 점포 55곳을 태울 정도로 피해 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일반 양형 기준에서도 좀 가중된 3년에서 5년 정도의 징역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학교 폭력과 인천 현대시장 방화 사건에 대해서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